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아시아 시장 중에 우리 시장에만 한파가 내려진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반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일수록 우리 위원님들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되겠죠. 2부에서도 우리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아직도 전화와 문자 보낼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2부에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2부에도 계속해서 이제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다고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번호 안내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우리 위원님과 함께 자세하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전화, 문자 이렇게 번호 보면요. 보낼까 말까, 내 상담 나올까 말까 고민하느라 1시간이 끝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부도 함께해 주실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에는 저랑 이제 합을 맞추게 됐는데 반갑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면서요. 위원님 오늘 저랑 잘 해주실 거죠? 네. 네, 잘해주신다는 약속까지 받았으니까요. 네, 조금 더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맞춰보는 이제 위원님과의 합의니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밝은 얼굴로 알겠다고 해주시니까 네, 기분이 좋네요.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우리 위원님과 오픈 채팅방 왜 없냐 하시고 여쭤보시는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이 지금은 잠겨 있습니다. 문자로 샵 4989 설정하셔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우리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입장 참여 코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과 더 알차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전화,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200%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원님과 인사까지 나눠봤는데요. 오늘 양시장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우리 캐스터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캐스터님.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과 관련해서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함께 상승 마무리했지만 우리 시장만 유독 하락 마감을 한 하루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로 우리나라를 압박했던 이유도 있고 또 현재 지수 상승을 주도할 만한 주체가 부족했다는 원인이 분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시면 오늘 0.39% 떨어진 206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IT 비중이 높은 우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그나마 IT 섹터 순매주 해주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수급은 상황이 계속 안 좋은데요. 외국인이 22거래일째 연속 매도 중이고 또 장중에는 1,300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하고도 계속 약세 마감하는 건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이 취약하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오늘 IT 대형주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이 12거래일 만에 전기전자 업종 순매수해주면서 오늘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외국계 창고로 매도가 집중된 현대차,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등이 하락하면서 외국인 매매 동향의 종목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여파로 오늘 3% 넘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하락하면서 610선으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부진하면서 대형 바이오주들이 오늘 많이 휘청였는데요. 반면에 IT주들과 폴더블폰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급으로 보시면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해줬지만 외국인이 오늘 장 초반부터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은 보합권입니다. 일단 바이오 대형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HLB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앉았고 HLB는 13% 이상 급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HLB는 이번 주에 급등과 급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상태인데 이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IT 섹터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KMW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4.85% 거의 5% 가까이 오른 58,000원의 종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메디톡스는 오늘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 오르면서 2.77%로 하락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12월 15일 대중국 관세 보관날이 되어야 어느 정도 가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조금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재훈 의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을 보니까 양시장이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흐름을 보였더라고요. 중요한 건 다른 아시아 시장은 조금 개선이 된 모습이었는데 우리 시장만 하락을 해서 많은 분들 걱정도 크실 것 같습니다.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시장에서도 대응해 볼 수 있을지 전화와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023153-2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오늘 정재훈 의원님과 함께 자세히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샵 4989 설정하셔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문자가 도착했다고 하니까 문자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우리넷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1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다행히 10% 정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넷 오늘 종가 기준 보니까 1,600원이에요. 위원님 굉장히 고점에서 물리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예, 15,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네. 5G 관련주로 이게 테마성 흐름이에요. 개별주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고점권역에서의 대량 거래 이 부분들이 조금 찝찝해요. 실적이 좀 잘 나오느냐 그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5G 주들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이거는 뭐 실적도 그냥 전향이에요. 그냥 전향이고 그다음에 공시를 한번 볼게요. 금감원의 공시를 좀 보게 되면 뭐 신주이수권 행사 10월 달에 좀 해줬었고요. 그다음에 분기보고서를 보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OLED 쪽 사업도 하고 있고 5G 통신 장비 쪽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11월 5일에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보니까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는데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 때렸네요. 네. 주당 처분 단가가 16,763원, 16,763원이네요. 16,763원. 기가 막히네요, 이분. 내부자 정보도 아니고. 기가 막히게 꼭지에 털었어요. 이게 내부자 정보 아닌가 싶은데 네. 너무 많이 올라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지금 15,0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는데 단기로 보고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요. 대응을 못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제 판단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으로 봐도 뭐 기관 쪽에서 컨트롤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10,000원짜리 때 이탈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손실이 꽤나 큰 상황이란 말이죠.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일단 가지고 있는 부분들만 놓고 보시되 시간적인 부분도 좀 여유 있게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이거 10,000원 깰 겁니다. 10,000원 깨고 내려올 것 같고 반등 나오게 되면 한 12,000원대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전화나 문자를 좀 주시면 좀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넷 같은 경우는 10,000원을 깰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단기적으로 대응하셨어야 되는데 못하셨던 부분들 좀 아쉽지만 12,0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다시 상담을 한번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걱정 크실 것 같은데 너무 큰 걱정 마시고 전화와 문자 12,000원 반등 올라오면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 연결됐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MW요. KMW 오늘 많이 올랐던데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48,000원, 네. 비중은 25% 정도 됩니다. 수익권이세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앞으로 그 전망 같은 거 있고요. 네. 혹시 또 이런 매도 타이밍이 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언제쯤 매도를 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께 네.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받아주시죠. 예,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KMW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네. 혹시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셨나요? 저는 앞으로 좀 좋다고 해가지고 네. 저는 중기 정도로 좀 보고 들어갔거든요. 사실 내년 좀 봄 정도까지. 봄 정도까지. 예. KMW가 왜 많이 올랐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상당히 높은 것들은 알고 계시죠? 예. 내년도에도 진행이 될 부분들은 맞아요. 좋은 기업을 잘 사셨어요. 예. 근데 이제 48,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우선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상승을 하고 가격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엔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죠? 네,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러프하게 놓고 보게 된다라면 네, 하락폭에 있어서의 되돌림 자리대예요. 그러면 절반 정도 되돌림을 일단 잡을 수가 있어요. 예. 그 자리대가 한 62,000원 정도 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래요? 6만 원 정도 잡자고요. 일단 1차적으로. 예. 근데 그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 시장에서도 분명히 좋을 거예요. 예. 내년도 성장을 보게 되면 내년도에도 지금 한 50% 이상, 50%는 조금 안 되겠네. 한 4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좀 보게 되면 대차거래 추이거든요. 예. 대차거래 추이인데 지금 과거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 친구가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을 때가 9월 27일이었어요. 예. 대차 잔고가 그때 이 당시에 100만 주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잔고가 급증했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지금 주식 수량이 상한도 하고 다시 또 늘어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일단은 조금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좀 추이는 보여요. 네. 그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도까지 본다라고 하시게 되면 내년 초 1분기 정도 때까지 본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그렇죠.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자리대 뭐 저점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도 네. 저는 이 구간에서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됐다가 더 치고 나가든가 기간적인 조정을 더 받든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25%니까 6만 원 부근대, 6만 5천 원 부근대 그때 조금씩 차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수익 중이시라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요.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부분까지는 일단 수익을 한번 챙기시고 또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문자 종목 도착했다고 하네요.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텔콘 RF제약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9,570원이고요. 30%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슈를 한참 받았던 종목이죠. 구충제 이슈로 해서 올랐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7,300원 부근까지 떨어져서 어떻게 좀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이 텔콘 RF제약 네. 테마성의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죠. 네. 실적이 뭐 그냥 전향이에요. 주당 자산가치 1,700원, 1,800원대 중후반이고요.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 제 근처에 있으신 분도 아마 이 종목 물려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많은 네. 분들이 또. 누군지는 말 못하고요. 네. 아마 저 밖에 계실 거예요. 네. 지금 아마 경청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진짜 능력자고요. 어떻게 고점을 이렇게 딱 맞출까? 그건 여러 의미로.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은 요 자리대에서 샀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게 테마성 흐름들로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개별적인 종목이 단기간에 거의 100%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12월 달에 뭐가 있죠?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9,500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 제가 그때 상담해 드렸을 때 매수가 정도 오면 정리하고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더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은 있겠으나 지금은 좀 보유를 나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거 좀 더 밀릴 거예요. 좀 밀릴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여요. 농후해 보이는데 일단은 가지고 계세요. 차트의 모양새로만 놓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매도 기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매도를 하고 나오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8,500원 위로는 다시 한번 움직일 겁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겠지만 그럼 그때 판단을 하거나 종목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더 가져가 보거나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전화 연결됐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삼성전자. 시청자님 혹시 TV 소리 켜고 계시면 줄여주시고요. 전화로만 통화할게요. 예, 줄였어요. 네, 전화로만 저랑 통화하시고 어떤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예, 삼성전자요. 네, 5만 원에 20%예요. 5만 원에 20% 정도. 5만 원을 깨서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좀 크게 해주시는데 잘 안 들리네요. 조금 더 크게 해드릴게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예. 이것이 언제쯤 올라갈란가, 또 그렇지 않으면 내려갈 때 좀 더 사야 될란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전화로만 통화 연결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소리는 잘 들리시죠? 예, 예. 네. 5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예, 꽤 오래 됐는데요. 예. 5만 3,500원에 예. 일부 팔고, 예. 일부 가지고 있어요. 일부 몇 차익을 하시고 나머지만 좀 갖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도 대응은 잘 하셨네요? 예. 그래서 빠지어서 네. 다시 앞전에 판단 갖고 음. 예수 좀 하면 어떨란가 싶어서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 내년도에 좀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좀 있죠? 예. 반도체 쪽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것저것 뭐 좋은 얘기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최고 실적을 내고 난 그 기록을 내년도에 넘어설 수는 없어요. 예. 그건 아시겠죠? 예. 그럼 만약에 5만 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5만 원짜리대에서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요. 아버님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시겠다라고 한다라면 예. 저는 좀 더 기다렸다가 할 것 같아요. 기다렸다가. 네, 기다렸다가 만약에 이게 어저께 저가가 49,000원이거든요. 예. 근데 아버님은 이미 비중이 5만 원에 20%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냥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시되 예.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밀려서 한 48,000원 언저리가 오잖아요. 예. 그럼 저는 그때 비중을 조금씩 분할로 더 매도하셨던 걸 예.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아버님. 아, 그때는 매수가 괜찮다. 그렇게 좀 잡아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고 삼성전자가 좀 더 밀린다 하더라도 예. 지금은 좀 관망하고 보세요, 아버님. 비중 20% 갖고 계시니까. 아시겠죠? 그때 다 팔려다가 음. 5만 8천 원, 5만 5천 원 한다 했는데 나도 일부 놔뒀거든요.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뭐 전망이 네. 어느 정도 할까요? 앞으로 전망은 나쁘지는 않아요. 일단 내년 반도체 업황도 괜찮아 보이고, 예. 그다음에 폴더블 쪽에 있어서 호응이 꽤나 좋잖아요. 예. 그 부분들에 있어서 수익성도 개선될 것 같고, 그 부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외국인 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와주는데 이게 좀 줄어줘야 돼요. 계속 그냥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내일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예.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점을 안 깬다고 하면. 예. 그럼 아버님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봤다라고 하게 되면 5만 한 2천 원 언저리? 예. 그 자리 때 위로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예. 좀 챙겨야 될 자리고 그다음에 좀 눌리면 다시 또 분할 매수하고 뭐 그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5만 2천 대 오면은 팔고 이제 4만 8천 대 내놓으면은 사고 그렇죠.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자꾸 물어보면 죄송하지요. 혹시 이 종목 아니고 다른 종목을 살 수는 없어요?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이요? 예. 그 부분들은 나중에 방송 말미에 예. 몰래 말씀드릴 거예요. 예. 시청 끝까지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삼성전자 국민 대형주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대응하기 어려우셨던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023153-1612번까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방송 말미에는 위원님께서 다른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귀띔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다음 또 전화 연결됐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PNT요. PNT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6,560원에 비중 30%요. 6,560원에 30% 정도? 오늘 좀 떨어져서 걱정 크실 것 같은데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한 달. 한 달 정도 갖고 계셨고. 알겠습니다. 바로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궁금하신 사항 다 여쭤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매수하신 지? 예.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실적이 연년 3년 연속 좋다 하고, 좋다고요? 더트럴 장비에 1위고 종목이 좋다고 이 방송에서 예, 목표가 8,000원은 열려져 있다고 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그때 내가 사고 나서 7,360원까지 올라갔는데 매도를 안 하고 8,000원 목표가를 8,000원을 하고서를 매도를 안 했더니 이렇게 그냥 떨어지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빠지면 얼마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손절가라든가 이런 분을 제시를 안 해주셨어요? 아, 회사의 실적이 연 3년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빠질 줄 생각 못했죠. 자, 그러면 어머니 단기적으로 보신 거네요? 한 달, 그때 당시는 그 전문가님께서 이거 한 달면 8,000원까지 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예. 어머니 근데 지금 예. 상황을 보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니. 아, 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예.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어머니. 예, 뭐 로터를 장비 뭐 1위라고 뭐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나쁜 회사는 아니고 실적이 좋아요, 어머니. 이 회사가 실적이 예. 좋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네네. 계속 지금 매도 나오고 있죠, 외국인 쪽하고 기관 쪽하고. 그죠? 왜 그럴까요? 그런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무슨 악재 있는 건 아니죠. 어디에서요? 이 PNT라는 기업이요? 예. PNT라는 기업이 어저께 보니까 51만 주 매도 나왔었네요. 지금 보니까 금융투자 다 매수를 해줬고 연기금 매수 들어왔다가 해줬는데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어머니 예. 어제 2차전지 쪽 종목군들이 좀 많이 밀렸어요, 어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었죠? 예.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마 주가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어머니. 주가는 더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내년도에도 2차 전지 시장이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지금 세트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네. 마음고생은 조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매수가 위에서는 충분히 팔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제가 목표가 8,000원 본 게 과한 거예요? 과한 부분들도 아니에요, 어머니. 8,000원 건 제가 보고 팔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는 얼마든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머니. 8,000원?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참 이게 욕 나와요. 딱 지켜보고 있으면. 예.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어머니. 지금 시장이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벌어지는데요. 네. 지금은 그냥 조금 참으시고 네네.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 지금 상황에도 6,200원대 또 빠질 것도 같대요. 아마도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은 전 있어 보여요. 저는 6,000원 깰 것 같아요. 깰 수도 있어 보여요, 어머니. 그래요? 이왕 많이 깨지는데 또 더 깨질 것 같아요. 응? 이미 많이 내렸는데 또 6,000원도 더 깰 것 같아요.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실적이- 계속 좋지가 않아서 그래요. 실적은 괜찮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도 이럴 수 있네. 원래 이게 주가가 등락이 계속 나와요. 등락이 나오는데 주가가 바닥을 쳤잖아요, 어머니. 그죠? 네. 바닥을 치고 나서 한번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면 좀 쉬었다가도 다시 가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예, 그럼 앞으로 한 8,000원까지 보려면 몇 달 정도 더 보면 될까요? 대개. 한 석 달, 2달? 에? 최소 3개월. 최소 3개월? 그러니까 반팔 입을 때쯤 생각하세요, 어머니. 반팔 입을 때쯤 내년. 와, 그래요? 음.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시장과 함께 좀 빠지는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8,000원까지 목표가
잡으셨는데 6,000원 이하로 또 빠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걱정이 크시겠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시간을 조금 더 잡고 생각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또 문자 종목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문자 바로 받아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파미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첨생법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9,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파미셀도 지금 종가를 확인해 보니까 7,340원에 오늘장 마무리를 지었어요.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글쎄요, 이걸 참 뭐라고 대응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파미셀이 아마 10월경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하락 추세는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박스 권역이에요. 박스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뭐 볼 것도 없고요. 네. 주당 800원짜리예요. 주당 800원짜리 자산 가치가. 물론 이 제약바이오 쪽이라는 게 기본적 분석으로는 조금 해석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밸류 상태가 기본적으로 했을 때 너무 높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하는 게 뭐 아니면 도식의 투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혹은 뭔가 좋은 게 있다, 카더라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흐름들이 나온 것 같은데 비중이 10%시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에요. 그렇게 네. 큰 비중은 아니니까 그냥 반등 시에 저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 보셨으면 좋겠어요. 8,000원대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자라는 좀 의견 드릴 테니까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미셀 같은 경우는 8,000원까지 반등 시 좀 정리를 좀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같은 경우는 투기성이나 이제 좀 미래를 보고 이제 가치를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바이오는 혼자 대응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른 좋은 종목으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 연결됐다고 하네요. 그 전에 저희 전화번호 안내 다시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023153-161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정재훈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은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드시고 혹은 문자로 샵 4989 설정하시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에서 11시까지 종목 상담 프로그램 계속되니까요. 지금 못하더라도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전화 도착했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조금 오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SDI요. 삼성 SDI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3만 한 5천 원 되는데요. 비중은 한 30%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신 건 아니세요? 아니죠. 네, 여러 번 들어가셨고. 뭐 한 10% 정도는 오래전에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근래 와서 또 뭐 좋은 소식도 있고 해서 더 사들렸더니. 네. 예, 뭐 그렇게 뭐 또 갑작스럽게 뚝 떨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 SDI 좋은 종목이라고 많이들 이야기 들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이게 2차 전지 존경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님. 과찬이신데 존경까지. 자, 일단 아버님. 예, 삼성 SDI가 참 2차 전지 쪽 전망이 좋아요. 예, 그러면 네 알고 있었죠. 근데도 이게 확 욕 나오게 안 올라가요. 그죠? 그렇대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들을 봐도 급락이 나왔어요. 예, 이게 지금 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요. 예, 예. 이게 수급 악화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수급이 꼬이기 시작하는 게 예,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나 기관 쪽. 예, 기관 쪽이 다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흐름들이 예. 나오는데 예. 아버님 지금 당장 이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겁이 보니까 나서도 더 매입 못 하겠네요. 이게 보니까요. 지금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자고요, 아버님. 예, 예. 지금 이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예. 지금 많이 밀리면 20만 원 초반 정도 때까지도 보이기는 해요, 아버님.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매도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럼 상황에서는. 내려와도 20만 원 초반이 와도 더 매수는 하지 말까요? 그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중이 30%시니까 예, 예. 오히려 이게 20만 원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20만 원을 딱 찍고 지지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20만 원 깼다가 들어올리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20만 원 가기 전까지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든가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빠진다고 해서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지금은 확인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하셔야 돼요, 아버님. 관망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게 아마 제가 매수 타이밍이 되게 되면, 예. 매수를 되게 되면 그 방송에다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님. 예, 예. 그러니까 방송 예. 계속 꾸준하게 좀 시청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성장성에 대한 이제 의심성은 전혀 없지만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어려운 만큼 좀 관망하면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 타이밍 나오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세요. 다음 마지막으로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젠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2,62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시티젠이 오늘 16% 급락이 나왔어요, 위원님. 시티젠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16% 급락이 좀 나왔죠. 네, 걱정 크실 것 같아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이게? 그러게요. 제가 저도 여쭤보고 싶네요. 궁금하네요. 네. 종가까지 밀어버렸네요. 분봉 쪼개보니까. 네. 2,62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거 오늘 매수하셨네? 모양새가 이거 오늘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 왜 매수하셨지? 그러게 문자면 여쭤보고 싶은데. 저가 딱 이 저가 지지 되겠다, 241선 딱 지지가 되겠다 싶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친구가 지금 올라간 시점이 10월 달인데 한번 10월 달에 뭔 뉴스가 있었나 한번 볼게요. 네. 10월 달에. 근데 이게 개별적인 그런 부분들이라 자회사 바이오제네틱스 뭐 이런 뭐가 있네요. 뭐 도입을 했고 뭐 스위스 젤러와 뭐 이런 거 뉴스거리가 좀 있었고요. 라이브 핀테크의 주식 취득 결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요. 뭐 사업에 대한 확장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기는 해요. 결국은 뭐 시티젠, 뭐 인맥주 뭐 이런 부분들 뭐 한다 이런 걸로 엮이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실적은 뭐 볼 거 없고요. 재무구조도 그닥 이럴 기업은 또 아닌 것 같고요. 배당 뭐 코빼기도 안 보이고요. 그걸 일단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못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반등이 나올 거예요. 비중 15% 2,62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0%가 조금 손실권역이신 상황이거든요. 이거 반등 안 나오게 되면 아마 2,000원 깰 겁니다. 경험상 그래요. 경험상 2,000원 깰 건데요. 2,300원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2,300원 종가 기준으로 2,300원 깨게 되면 전 2,000원 깨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나서 바닥을 잡든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근에 매수했었던 거 여기서 다 턴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모양새를 보면.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2,500원대 위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손실 좀 축소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단기로 좀 접근을 하셨다라면 한 번에 사시면 안 돼요. 요즘 변동성 꽤 크거든요. 개별주들.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여러 번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개별주들 하셨다라면 손절가를 명확하게 잡고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도 아니겠다 하시면 쉬세요. 그냥 당분간. 나는 단기밖에 못한다 하게 되면 그냥 당분간 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은 반등 나오게 되면 2,500원 언저리 때 위로 올라가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그거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급락이 나왔던 시티즌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1시까지 계속해서 상담 프로그램 진행되니까요. 오늘 여기서 상담 못 받으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문자로 계속해서 상담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 2부에서 상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들의 투자 팁을 쏙쏙 골라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위원님, 오늘은 어떤 투자 팁 준비해 주셨나요? 투자 팁은 아니고요. 네, 너무 겸손하세요. 투자 팁이 아니니까요. 그럼 어떤 거 준비해 주셨어요? 일단 뭐 시장 얘기를 좀 해드릴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외국인들 매도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이렇게 시장을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욕 나와요. 욕 나오는데 제가 요즘에 좀 외국어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중국어, 중국어, 불어 욕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물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생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되나 싶은데 욕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어찌됐든 시장을 보면 되게 욕이 나오는 시장이고 좀 한숨만 나오는데 그만큼 체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들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2000년도 이후에 외국인들의 순매도 누적적으로 얼마만큼 기록이 세워졌을까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2005년 연초에 20거래일이 누적으로 좀 했었고 누적으로 2조 1,300억이 연속적으로 좀 나왔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21거래일 나왔었고 누적으로 8조 6천억 가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하반기 때에 33거래일 누적으로 8조 9,700억 매도가 나왔어요. 그 이후로 지나갔다가 15년도에 30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왔고 그 금액은 5조 7,700억. 그 이후에 16년도 들어서면서 연초 들어서면서 25거래일 누적으로 3조 8천억을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서브프라임 때 2007년도, 2008년도 이 부분들 서브프라임 사태와 미국의 금리 인하, 이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은 일단 특별한 이슈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게 된다라면 20거래일이 넘어서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는 매도세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거냐? 그 부분들을 고민해 보게 된다면 과거의 서브프라임 때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누적 순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동시만기 때 그때까지만 잘 넘기게 된다라면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는 다시 또 들어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풋옵션을 좀 많이 청산했어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면 얘기는 다시 이제 매수세로 좀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유난히 한국 시장이 약해요. 약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뭐 안 좋은 얘기들만 하면 안 좋을 부분들이 있으니까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를 보게 되면 여전히 개선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글로벌 서비스 PMI는 조금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개선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선진시장뿐만 아니라 신흥시장 쪽에서도 나름대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안 좋아졌던 부분들이 무역 협상을 하고 좀 더 뭔가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수에 있어서의 반등은 조금 더 수월하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물론 내년도의 전망은 올해보다는 좋아요. 올해보다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기저효과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크게 뭐 대세 상승으로 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결국은 PMI도 일단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 선행지수와 국내의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도 일단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이제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흐름들이 놓고 봤을 때에, 즉 경기 선행지수가 저점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적인 상승률을 보니까 90년도 이후에 빅사이클 때는 약 한 32%, 금융위기 이후에는 약 한 6.4%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중간적인 부분들은 약 20% 정도 상승을 했다. 근데 저는 2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거보다 좀 더 작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있어서의 상승은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장이에요, 성장. 즉, 삼성전자가 2년 전에 반도체 업황이 최고치를 얻으면서 최고 실적을 내고 난 이후에 공급과잉 얘기로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실적이. 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종목군들 주가에 대한 추이도 계속 안 좋아졌었죠.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좀 상위 거의 뭐 20%에 육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영향이다. 즉 결과론적으로 PER이 높다라는 얘기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삼성전자 월봉입니다. 삼성전자 월봉과 주가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2018년도 때에 58조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꺾여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2019년도 예상치가 27조예요. 27조.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죠. 20년도 같은 경우는 전망을 일단 37조대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밀려 주가가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의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대신에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모멘텀거리가 있을까? 이건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떤 거냐면 반도체 가격이 공급 과잉보다도 호황기가 다시 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폴더블 판매가 정말로 잘 되면서 잘 진행이 된다든가, 아니면 5G 쪽에 있어서 사업적인 부분들이 정말 잘 된다든가, 이러한 모멘텀 거리가 있어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으나 그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가 넘어갈지 여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는 어찌됐든 간에 실적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도 역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주가는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내년도나 올해나 그냥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비슷비슷해요, 전망치가. 근데 문제는 싸요. 주당 자산가치보다 싸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버틸 수밖에 없어요. 왜? 배당 받으면서 참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가적인 부분들이 역성장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은 이제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카카오예요. 카카오의 월봉 차트와 실적에 대한 추이예요. 올해 1,900억, 거의 2,000억이고 내년도에도 100% 가까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뭐 월봉상 5개월 선 자리 때부터는 그 이하권역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도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고 실적을 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가장 안전빵은 성장이에요. 올해 대비해서 얼마만큼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익 IPS 여러분들께 꽤나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내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올 거죠. 눌림목 구간 잘 봐야 되겠죠. 이거 아마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투자적인 관점으로 좋을 것 같고요. ICD 마찬가지죠. 내년도에 최고 실적이 나오니까 정고점 돌파 시도 나와주고 있죠. 물론 조정을 받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제이스택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실적이 280억, 내년도에 그 후엔 420억입니다. 전망치가 그렇지만 주가에 대한 상승의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성장을 하는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기억을 하시고, 조정 시에는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많이 싸졌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의 투자 팁까지 만나봤습니다. 3부까지 베스트 트레이딩맨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또 2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정재인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